이걸 준비하느라고 공연을 오늘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갖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사회를 보는 게 아니었는데 어제 그제 시드니 역할 하셨던 분들께서 직접 자청해서 사회를 보시는 바람에 저까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다소 서툴고 좀 진행이 엉성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저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너무 센스 있어가지고 채택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밌는 질문들을 이렇게 한해서 읽어드릴 텐데 재밌는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 여기 마련되어 있는 저희 포스터 뭐라고 그러죠? 포스터 엽서. 네, 뒷면에 저희 배우들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 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역시 클리포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호 배우님, 네, 이 질문 굉장히 재밌네요. 소호 배우님께 묻습니다. 마이크 네. 받으셨나요? 자, 소호 배우님, 재범 클리포드 79년생, 성우 클리포드 87년생, 91년도에 태어나신 가장 젊은 클리포드로서의 자신감 있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어느 분이시죠? 네. 네,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선물로. 네, 가장 자신 있는 점은요. 글쎄요, 기운이라고 할까요? 곱다. 그 79년생인 클리포드 형과는 좀 다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에서 좀 느끼는 그런 기운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늙은 기운이 아닌 젊은 기운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러요. 늙은 네. 기운이라는 말은 자석해 주세요. 네, 늙은 기운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기운보다는 아니요. 아무튼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쩔쩔매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금 대답하기 좀 편한 질문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있네요. 좀 대답하기 편한 질문이. 소호 배우님, 다른 배우님들은 애드립도 많이 하시던데 배우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귀여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연출님이 딱 정해주신 그 라인 안에서 애드립을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리포드들은 그런 걸 많이 어기나 봐요. 네, 저는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느끼셨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실수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세라 할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라 할가님, 극 초반에는 없었던 죽은 깨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람을 해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죠? 누구? 갔어 심지어. 그래요? 뭐야? 우리 사인이 필요가 가고 있어요. 지금 해화역에 계신데. 그분께 제가 해화역에 계신 그분께 말씀드릴게요. 제 중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엔지를 끼시라고요. 이게 제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넣어줄게요. 할가님. 코믹적인 역할로 등장하시는데 관객들이 웃지 않는다거나 해서 코믹 요소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이시죠? 있습니다. 연출님께서 제일 요구하셨던 부분이 씬 스틸러거든요. 처음 연습할 때부터 되게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처음 이 공연 시작했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이렇게 막 놀래주시고 많이 웃고 그랬는데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저도 좀 애드립을 해야 하나 뭐 좀 더 그려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긴 한데요. 저도 소랑 좀 마찬가지로 애드립보다는 계속 좀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고요. 부담감은 늘 있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마이라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수진 마이라님. 네, 자, 아까 받으셨나요? 네, 수진 마이라님. 미란 배우님과 차이점을 두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는 무엇이죠? 라고 여쭤보셨네요. 어떤 분이시죠? 왜 여자들 지금
특별히 뭐 차이점을 둔다기보다는요. 이제 미란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장병에 걸린 거를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계속 놀라잖아요. 심장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시드니가 클리포드를 묻으러 갔을 때 그때 심장마비가 왔던 사람의 후유증을 거기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 혼자 하는 디테일인데 왜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지나갈 때 막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하고 팔을 막 주무르잖아요. 왼쪽 팔을. 이제 한번 심근경색이 왔던 사람은 왼쪽 팔이 아프대요. 두통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심장병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이 친구가 엄청 그 심장을 아파해서요. 공연 시작 전까지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많이 아파하고요. 네. 이러고 예, 많이 아파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헬가분한테 넘기고 싶어요. 제가 좀 더 참고 해볼게요. 자, 이번엔 우리 윤민포터님께 하트를 또 이쁘게 양옆에 붙여주셨어요. 하트, 윤민포터, 하트. 아래를 둘이나 두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누구시죠? 굉장히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정현민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셨나요? 이거 질문 누가 쓴 거야? 대체나. 가셨나요? 네. 아내를 2명을 두시는 매력 포인트라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극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치, 재력, 그리고 다정다감함,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불세출의 패션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패셔닝을 하지만 아내가 잘 코디해준 옷을 입을 줄 아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다정다감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민 배우님, 또 하트가 들어갔어요. 예. 실제로 시드니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계속 친구 하실 건가요? 물어보셨네요. 어떤 분이신가요? 물론이죠. 그 극중에서 포토는 시드니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저도 글을 쓰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드니는 항상은 아니었지만 좋은 작품을 성공하는 작가로서의 친구였고 그게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런 친구 누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담고 싶은 친구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드니 같은 친구가 있더라면 계속 친구를 삼고 싶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굉장히 진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얘기의 이제 수위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리포드에게 묻습니다. 클리포드가, 이거는 웃기진 않을 것 같아요. 클리포드가 자기에게 꽂힌 화살을 뽑아서 시드니를 찌르는 이유가 뭔가요? 작업실에는 다른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예,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보상으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보다 연출님이 대답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연출님이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옆에 계시니까 본인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원작이 나와 있고요. 원작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고치하지 않고 계속 쓴 이유는 다른 무기들을 쓰는 것보다 자기한테 이미 꽂혀있는 무기를 뽑아서 다른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 그냥 제가 떠올렸을 때 그 미장센이 훨씬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엔딩을 장식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배우들 입장에서도 굳이 밑에 도끼가 있는데 왜 그런 연습할 때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연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의 가슴팍에 찔린 화살을 빼서 찌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또 모였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소호 클리포드가 생각하는 각 시드니의 최고의 애드립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셨네요. 경호 시드니가 생각하는 소호 클리포드의 최고의 매력은 예쁘다라는 거 빼고 말씀해 주세요. 페스트의 화이팅 귀엽게 JY라고 이니셜을 적어주셨네요. 어느 분이시죠? JY? 예. 기억할게요. 각각의 클리포드 시드니들을 다 얘기해야 되나요? 각 시드니의 최고의 애드립. 각 시드니의 최고의 애드립이에요. 최고. 그냥 애드립 말고 최고의 애드립. 네, 일단 제일 나이가 많으신 호산 시드니 형님은요. 나이로 그렇게 장유 유서란 게 또 있잖아요. 네. 그 호산 시드니 형님은 타자기를 제가 칠 때 그 움직이는 패턴을 그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탁탁탁탁 이렇게 하신 그런 모습들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고요. 그리고 도현 형님 시드니는 너무 많아서 일단 그 뮤지컬이냐라는 애드립이 있어요. 나중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총싸움을 하는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턴을 돌면 너 왜 뮤지컬처럼 턴을 돌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제가 볼 때 원작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로 간다면 너무 재미있고 웃긴 포인트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저기 누구야? 저기 경호 시드니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먹는 게 가장 큰 본인의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뭘 사오라고 할 때 뭐 먹을 거 고기 실제로 그런 형이 맞아요. 근데 이걸 본인의 장기를 그게 녹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최고의 애드립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반쪽이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믈렛만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요. 경호 시드니가 생각하는 소호 클리포드의 최고의 매력은 예쁘다라는 거 빼고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예쁘다라는 거 말고도 많이 있죠. 또 곱고 굉장히 귀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젊고 패기 넘쳐서 뭐라고 할까요? 연기가 굉장히 정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력적이에요. 소호 배우님은 수갑을 고장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누구에게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힘이 넘쳐서 수갑을 절대 풀어줄 수 없는 1,500달러짜리 수갑을 막 박살내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패기 넘치고 정열적이고 그리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볼게요. 약간 여기 좀 이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어떤 분이 먼저 해주셨어요. 연출님께 질문합니다. 소품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시드니의 책상 위에 있는 코끼리와 지금은 사라진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본이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설정이나 세팅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중 관객이 꼭 눈치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연극임에도 배경음악, 조명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연출하시면서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 기억나세요? 지금? 어떤 분이시죠? 예. 실례지만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너무 저희가 놀랐어요.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말이랑 코끼리는요, 뭐 딱히 의미는 없고요. 그냥 소품 디자이너의 디자인적인 면이었고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저도 아마 극장 들어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작품에 숨겨진 알아챘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작품을 잘못 만드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작품 자체에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배우분들, 특히 클리포드들, 시드니들이 손가락 하나도 그냥 쓰지 않고 연기하는 타이밍들이 많이 있어요. 연습실에서도 없었던 내용들인데 극장에서 제가 모니터링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액션들도 나중에 보면은 장면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배우들의 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작품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공은 전부 다 드렸죠. 제 첫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많이 공을 들였는데, 특히 뭐 작곡가랑 같이 작업했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번역하는 아예 처음부터 작곡가랑 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 노래들이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1년 가까이 걸려서 차근차근 만든 노래들이고요. 뭐 하나하나 어디서 이용한 곡들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작곡자가 작곡을 한 거고요. 무대나 조명들은 특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컨셉, 프레임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많은 손을 본 부분들이고, 조명 같은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디자이너가 채워주신 아주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네,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이 사라진 이유는 안 예뻐서요. 말 반짝거리지 않아서 뺐어요. 말 다리가 부러졌던데요. 네, 그랬군요. 그건 저도 몰랐네. 아, 자,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분은 약과예요. 굉장히 여기 레포트를 한번 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참을성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집에 늦게 가실 것 같아요. 데스트랩. 극 중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기만이 인상적인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대단하시죠? 가끔씩 데스트랩이 골룸의 절대 반지와 겹쳐 보일 때도 있었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대상인 데스트랩에 집착하면서 각자의 욕심, 뭐 거의 돈과 명성이겠지만요. 각자의 욕심을 쫓아 몰락해가는 걸 보면서 이 극이 단순한 스릴러 코미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이 욕망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서론이 길었지만 실제로 배우님들께서도 극중 데스트랩 대본과 같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걸 위해서라면 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 싶다고 생각한 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정 관련 단순 궁금증 몇 가지를 이거 하고요. 이거 제 생각에는 연출님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정 관련 단순 궁금증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요거트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시드니가 자두맛 요거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마이라가 평소 즐겨 먹던 거라서 이거고, 그다음 사회복지 이거 하나씩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금 그 서론은 제가 번역하면서부터 생각했던 작품 주제를 이렇게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트 혹시 누구신지 요거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트는 사실 작품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자두맛 요거트라는 대사가 있긴 해요. 자두맛 요거트만 빼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그냥 시드니의 취향 정도였는데 미란 마이라가 할 때 연습실에서 요거트를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호 선배랑 하면서 이거를 대사랑 연결시켜보자 해서 오히려 저희 연습 과정에서 작품에 없던 의미가 생겨나서 좀 더 디테일이 더해진 부분입니다. 네. 요거트 아까 어떤 분들 물어보셔서 제가 여기다 이거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요거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던 분. 네, 그분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다음, 사회복지사. 클리포드의 전직이었던 사회복지사란 직업은 클리포드의 반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인가요? 네, 이거 역시 이 설정 자체는 작품에 나와 있는 설정이고요. 작가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오히려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를 주기 위해서 설정했다고 하고 변경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놀이. 시드니 브릴의 대표작 타이틀은 살인을 놀이로 취급할 만큼 가볍고 쉽게 여긴다는 데서 캐릭터들의 비인간적 특성을 반영해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전화. 작가의 서재만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 속에서 전화는 다른 공간과의 연결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죠. 또한 226-3049라는 전화번호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혹은 코믹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화번호는 이 질문 비슷한 질문들이 연습 시간에 나왔어요. 왜 굳이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실제로 언급을 하느냐에 대해서. 근데 이 작품이 가지는 리얼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실제 공간이라는 믿음을 조금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굳이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저 할까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더
좀 더 속도를 내서 해볼게요.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시드니의 심리 상태, 저에 대한 거네요. 어렵게 결심한 데스트랩 GP를 포기하고 클리포드를 살해하려고 결심하기까지의 심리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에 마이라의 부동산과 보험금을 통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클리포드를 살해하고까지 결심한 심리 변화 안에 어떤 보험금과 부동산, 물론 있죠.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물론 포토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저희가 처음 설정을 할 적에는 이미 마이라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바탕이 되어서 클리포드를 죽이는데 더 어떤 계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클리포드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시드니 입장에서는 저한테 어떤 스릴러 극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은큼스러운 비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비밀을 혼자만 알고 싶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껴맞추고 싶은, 우리는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어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던 부분 아니었나. 이게 꼭 어떤 죽이기 위한 데서 큰 도움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아내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성적 취향보다도 아내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무력감과 열등감,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솔직히 원래는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시드니가 집에 오는데 돈이 없어서 기차를 타고 오다가 원래 내려야 되는 데보다 더 지나쳐서 가죠. 근데 마이라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냐. 내가 돈을 냈을 텐데. 그래서 저게 내 차비 정도는 내가 내고 싶다라는 정도의 그런 히스테릭한 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연극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비춰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라가 당신이 이 땅을 사세요라든지 그런 말들 속에서 시드니에게는 굉장히 한때 성공했던 극작가에게 남자는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부인이 나를 위해주고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으로서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죠. 안 그래도 싫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저 스스로를 어떤 죽이고 싶은 이유로 변하지 않았을까. 표현이 좀 무섭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드니는 차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네요. 처음엔 클리포드와 함께 하는데 장애물인 아내를 없애고 다음에는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위협이 되는 클리포드마저 제거하려는 걸 봐서 극초반에는 시드니가 단순히 사람을 위해 범죄를 사랑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시드니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상황이 엉켜 처음 의도와 달리 우발적으로 클리포드를 살해하려 한 건지 아니면 시드니라는 인물을 본래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시킬 만큼 극도로 이기적인 인물이었던 건지 배우님이 나타나는 시드니의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세요. 와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너무 길게 하면은 제가 다른 또 재미난 질문들을 제가 놓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사랑 때문에도 많고 어떤 제가 살기 위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트랩은 결국 모두가 모두를 서로 이렇게 속이는 그런 덫 안에 놓여져 있는데요. 결정적인 거는 가장 컸던 거는 이 사람이 스릴러 극작가라는 사람이고 극작가라는 어떤 과대망상적 상상력과 편집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실과 이상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더 극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것들의 좀 약간 좀 혼선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제가 말하면서 참 모호하고 심오하네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좀 가벼운 질문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재미난 질문들로. 뭐가 있을까요? 헬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초능력이 발휘되지 않아 망신을 당한 건가요? 대사 뉘앙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핀 쇼요? 예, 그리핀 쇼. 괜히 나갔어. 아우 열받아 지금도. 그리핀 쇼에 나갔는데요. 제가 사실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보기도 하고 스미스 콜로나도 제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제 남편들을.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방에서 클리포드가 시드니를 때리는 척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소호 배우님? 그때 저 때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진짜? 걸리지 않게 저러고 있어요. 나가이나 머리를 약간. 귀에서 소리가 나요, 요즘에. 이런 소리가 나요. 맞아요. 제가 가짜로 때리는 게 또 마이라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마이라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너무 잘 때려서 맞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귀 옆에서 바로 이렇게. 저도 하면서 힘듭니다. 그래서 안 보이지만 책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위에.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다른 클리퍼들도 치기 때문에 3배인 거죠, 힘이. 특히 젊으셔가지고 힘이 세시더라고요. 자, 소호 클리포드님, 시드니 집 카펫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어떤 분이세요? 아까 이 질문 제가 못 여쭤봤는데 어떤 분이셨죠? 아까 좀 전에 질문? 네, 저기 뒤에요. 그리고 지금 질문은요. 소호 클리포드님, 시드니 집 카펫 크기가 좀 컸다고 컸으면 좋겠다고. 이건 어떤 분이신가요? 아, 네. 재밌네요. 네. 컸으면 좋겠네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잘못 말면 얼굴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랩 같아요, 랩. 그 치킨 랩 같아요. 초밥 같아요. 그죠? 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여쭤보셨네요. 리치필드 골동품점에서 받으신 카펫은 언제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이건 다음 시즌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 안 좋을 줄 알았던 클리포드 소호 배우님. 왜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약간 질문이 아니고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죠? 네. 네,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알면서도 왜 그랬냐라는 거죠. 끝이 안 좋을 줄 알았어 라는 대사를 할 때 왜 조심하지 않으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끝이 안 좋을 거란 건 확신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조심을 했죠. 조심을 했으니까 그 야밤에 시드니가 총에 탄환을 넣고 있는 걸 봤겠죠. 네, 조심을 하고 있었지만 혹시 아닐 거야 라는 마음도 공존을 했을 것이고 이거는 조심 안 한 게 아니라 조심했으나 그 둘은 어쩔 수 없는 끝이 비극이었다는 게 대본상에 있는 해석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시드니와 클리포드는 어느 시점부터 깊은 사이가 된 건가요? 시드니는 부인과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원래 양성애자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건가요? 이거는 각자 해석하는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배우들이, 각 시드니와 클리포드들이 어느 시점부터 깊은 사이가 된 거냐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됐고 급속도로 제가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떤 분이시죠? 궁금해하신 분? 네. 저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부터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은 왜 나이를 먹으면서 호르몬이 남자 여자가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 어떤 스트레스와 편집증에서 오는 호르몬 과다 분비로 오히려 제가 그쪽으로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저도 재밌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상하는 게 굉장히 묘하고 재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부터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한 건 한 2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처음 그들이 알았던 것. 그리고 클리포드는 시드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네. 제가 당신을요. 처음 알았네? 그래, 처음 알았어. 사랑했으면 마지막에 역겹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면 없을 것이고 더 확실히 더 깊게 들어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시드니는 바이, 저는 정상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역겹지만 클리포드는 자기네 자신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물론 뭐 그런 걸 이제 좀 자신을 파는 거죠. 됐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속상해요. 네. 자, 마이라 왜 자식이 없나요? 누구의 잘못인가? 진짜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안 오셨나? 가셨나 이분도? 마이라 왜 자식이 없나요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죠? 사실 이렇게 아이가 없는 거는요 부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사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도 그랬어요. 11년이나 살았는데 왜 애가 없지? 그래서 시드니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 오빠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애가 없을 수도 있지. 내 주변에 애 없는 사람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애가 없나. 마이라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종합해 본 결과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드니는 원래부터 바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상상의 나래를 여기서 해주셔가지고 없는 사실을 자꾸 있는 사실만 만들지 마시고 이건 정말 다 없는 사실이고 네. 제가 혼자 상상해본 결과에 그렇게 일기다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라는 이것만 할게요. 아 근데 시간이 우리가 요것만 할게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시드니가 원래 바이였는데 저랑 결혼을 이제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 횟수가 아주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 뭐 잠자리 얘기. 그래서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할걸 그랬네요.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하나만 더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날로 무거워지는 원고를 들었다 놨다 하는 수고로부터 저를 구하셨군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클리포드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클리포드는 시드니 맥주를 따주러 시드니가 맥주를 말하자면 가지러 간 사이에 비운 사이에 원고를 바꾼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답이 짧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나머지 분들 제가 다 못해드려서. 자, 여기 현장에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드렸습니다. 마이라 그 배터리가 없나 보죠? 마이라 이걸로 하세요. 네, 나와요. 그럴까요? 그게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오는 거지. 네. 마이라가 왜 클리포드가 정말 읽어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이라가 뭐 남편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극이 없는 데스트랩이 없는 극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라가 그때 순간적으로 거짓말로 꾸며낸 건가요?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저희도 연습실에서 한번 얘기를 맞춘 건데요. 이 시드니가 받은 데스트랩이라는 이 희곡은 클리포드가 예전에 써놨던 다른 희곡이에요. 그래서 그 희곡을 시드니가 봤던 건데 그게 어쨌든 그런 희곡의 문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장으로 겉표지만 데스트랩이라고 써놓은 가짜 희곡인 거죠. 가짜 데스트랩. 그래서 시드니가 이거 읽었던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했다. 그럼 우리끼리의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옛날에 썼던 클리포드의 희곡을 듣고 나 그거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해줬어요. 라고 듣고 시드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클리포드는 거기서 내 희곡을 읽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로. 거짓말은 아닌 거죠. 네, 없었던 거짓말은 아닌 거고 저희끼리 희곡에 대해서 그런 설정을 우리끼리 했었어요. 네. 거짓말은 아닌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냥 원래 저런 식으로 습작을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하나 표지만 데스트랩으로 보여주지만 않으면 상관없으니 그렇게 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 모텔에서 연습할 때 굉장히 치밀한 어떤 구상을 했을 것이고 또 반면으로는 극작가 두 명이서 뭐 한 명 속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연출님께서 마이라가 갖고 있는 문학적 소양이 이런 걸 눈치챌 만큼의 수준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데까지 많이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정한 설정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클리포드의 어떤 그냥 습작 중에 하나를 갖다 넣은 거고 그로 인해서 마이라한테 대충 흥미롭게만 던져냈을 뿐이고 제가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저도 사실 꾸밀 얘기가 없으니까 그건 몰라도 되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수갑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고민했었던 겁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다른 분도 궁금하신 네. 마이라가 죽고 나서 시드니와 포터가 만나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죠? 이분 맞죠? 네. 그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일막당시에 보면 시드니와 마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모아둔 뭐 오믈렛만 2주간 먹고 모아둔 돈도 다 써가고. 근데 왜 마이라는 그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시드니에 대해서 숨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네. 이거는 첫날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했을 때도 나왔던 질문인데,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랬고, 저는 시드니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 경호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경제권, 막 여자한테 막 붙어 사는 느낌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지켜주고 싶은 이 시드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이라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겼어요. 네. 그런 대사가 잠깐 있잖아요. 보름달이 떴다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먹고 사는 걸 보면 어리둥절하겠지? 라는 그런 말들 속에 어떤 살짝 숨어있는 그런. 맞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사로는 하지 않지만 이 마이라가 가지고 있는 채소밭이랑 이 집이랑 해서 땅이 12,000평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마이라가. 평생인 거죠? 엄청 부자예요. 응.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숨겼던 거는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12,000평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원작에 나와 있는 원작에도 12,000평이, 그리고 그 12,000평을 지금 시가로 계산해보면 22억 6천만 원이 넘어요. 약 23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깡부자죠. 배우고 싶었어요. 네, 다른 분도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클리포드랑 시드니랑 관계를 떠나서 봤을 때 클리포드가 이제 시드니가 클리포드한테 이제 엄청난 작가로서 대선배인 거잖아요. 시드니 입장에서 봤을 때 클리포드가 작가로서 자질이 있는지 뭐 재능이 있어 보이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정말 재능은 없는데 오로지 그냥 어떤 이성적 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그런 매력으로, 성적 매력으로 이 친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작가적 그런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포부 넘치고 패기 있고 저한테 그 세미나에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저한테 도전을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게 제가 약간 좀 여성적으로 양성애자가 되면서 이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열심히 어떤 자기 생각을 펼치는 데서 그런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죠. 그래도 넌 애송이야 라는 어떤 마음속에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2박 1장에서 이제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부인을 죽이고 사랑하는 애인과 새로 시작한 생활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쪽으로 시드니가 보여지고 있지만, 원래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나는 잘 써지고 있지 않은 그 빈 타이프라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좀쑤셔하고 괴로워하고 언젠가 이 친구가 그러다 떠나겠지라는 거에 대한 약간 초조함, 그런 것들이 원래는 좀 숨어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약간 질투심은 있죠, 작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네. 저는 잘
네, 공연 잘 봤고요. 저는 연출님이랑 해가한테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아직 데스트랩 원작을 읽어보진 않아서 원작이랑 지금 연출하신 거랑 다른 부분이 많은지 궁금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에서 원작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원작이랑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원작보다 이거는 낫다 그거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해가한테는 좀 약간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 메이크업이 핑크색 붓터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술을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홍조인지 봐봐만 나는 홍조 좀 생각할까요? 저는 이 캐릭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이 그거예요. 연출님께서 많이 열어주셨고, 영화와 그러니까 해가는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정다희 해가 같은 경우에 마미청국장 아줌마를 많이 따라했어요. 여기 마미청국장 음식점 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머리띠 끼고 그분이 계세요. 한번 식사를 한번 하셔보세요. 거기에 해가가 한 분 계세요. 걔는 그걸 많이 따라했다고 그러고, 저는 어떤 인물이 좋을까 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계열 있잖아요. 되게 많이 하얘가지고 삐삐처럼 이렇게 많이 붉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랜덤이에요. 볼터치가 6개가 이렇게 있는데 분장팀이 이렇게 칠해서 해줘요. 근데 어떤 날은 파축색이 잘 나오고, 어떤 날은 붉은기가 많이 돌고, 이것도 앞줄에 계신 분은 보인다 그러고 뒷줄은 티도 안 난다. 그래서 이렇게도 막 크게 그려보고 했는데 랜덤이고요. 술 먹은 그런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작이랑 내용상 크게 다르다고 할 점은 사실은 마지막 장면 정도고요. 마지막 장면의 원작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원작은 희곡 원작입니다. 희곡 원작에서는 사실은 포터가 죽지 않고 헬가랑 포터랑 책상 사이 돌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끝이 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절 1978년도의 관객들보다는 지금의 관객들이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시험은 살리되 저희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포터를 찌르는 장면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스토리라인상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국적으로 각색을 하면서 생긴 부분들은 이 원작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로서의 라임이 대단히 잘 살아있는 한편의 시 같은 작품이에요. 작가가 예를 들어서 괴물에게 먹힐 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어를 읽어보시면 대단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시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 시적인 모습들을 다 포기했을 때 이게 작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성이 너무 없어질 경우에 클리포드와 시드니의 캐릭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도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사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언급이 원작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작은 사실 베로나의 두 신사, 처음에 심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한마디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한 번 더 치고 들어오면서 이 둘의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셰익스피어를 언급하고, 뒤에 가서 그걸 다시 이용해서 셰익스피어로 한 번 더 놀려먹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를 하면서 이들의 작가적 허세에 대해서, 옛날에 사대부들이 무슨 사자성어로 서로 말싸움하듯이 작가적 허세를 셰익스피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어왕이시여라고 나오는 말에는 리어왕 대사가 아닙니다. 리어왕 대사가 아니고요. 외국의 어떤 작가가 윌파워라는 책에 셰익스피어를 인용한 삶의 교양서 부분에서 리어왕을 빗대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적어놓은 거를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누군가가 셰익스피어의 명언이다라고 퍼뜨리고 있는 그거를 저희 가져와서 저희 작품에 맞게 약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셰익스피어 리어왕이라고 제목을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 외적인 거는
스토리 라인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원작보다 좋은 점이요. 그거는 작품 자체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썼던 것이 제 성향이기도 한데 외국에서 공연되지 않았던 미장센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음악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이 작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 가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걸려서 아까 처음에 늙은 기운하고 얘기한 거. 나 지금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되게 비슷한 연배분들이 되게 좀 보이셔서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웃자고 재밌게 하는 거니까요. 절대 늙지 않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을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귀가하셔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예, 정면부터. 자연스럽게. 네. 오른쪽, 왼쪽. 네, 왼쪽.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아무도 없는데요. 2층 저 4분 좀. 네.